깨물든 노을 바라보면 슬픈 그대 얼굴 생각이 나. 고개 숙이네 눈물을 나. 아무 말 할 수가 없지만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 나뿐이야. 소리쳐 부르지 마. 저 대답 없는 노래 붉게 태는데 그 세월 속에 잊어야 할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며 눈 감아요. 소리 없이 그 이름 불러요.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 다시 볼 수 없는 것 알아요. 후회 없어 저 다른 노을 붉은 노을처럼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 나뿐이야. 소리쳐 부르지 마. 저 대답 없는 노래 붉게 타는데 어디로 갔을까. 사랑하던 슬픈 그대 얼굴 보고 싶어. 깊은 사랑 후회 없어. 저 타는 붉은 노을처럼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 나뿐이야. 소리쳐 부르지 마. 저 대답 없는 노래 붉게 태는데 그 세월 속에 잊어야 할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면 눈 감아요. 소리 없이 그 이름 불러요.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 다시 볼 수 없는 것 알아요. 후회 없어 저 타는 노을 붉은 노을처럼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 나뿐이야. 소리쳐 부르지 마. 저 대답 없는 노래 붉게 태는데 난 너를 사랑해. 이 세상 나뿐이야. 소리쳐 부르지 마. 저 대답 없는 노래 붉게 태는데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재 기자입니다. 비오는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네. 주말 동안 뭐 하셨나요? 추적추적 비 맞으면서 뭐 했지? 간식 먹었던 거 같아요. 무슨 간식을 드셨나요? 네, 뭐 땡땡 감자칩 뭐 이런 거. 저는 술 먹었습니다. 진짜요? 술 마실 일이 왜? 그냥 이제 비도 오고 꿀꿀하고 하니까 와인 한 잔을 제가 만취를 해가지고 일요일은 거의 집안에서 쓰러져 있었던. 숙취와 함께 와인의 숙취가 또 무섭더라고요. 나이 드니까 네? 체력이 네?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네? 예전에 술 먹어도 다음날 네. 버텼는데 그러게요. 쉬어야 돼요. 네. 예. 여러분은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빌로버 TV님이 저 인스타 팔로우 하셨대요. 반갑습니다. 예. 성지영 기자 인스타는 본인 개인 인스타라기보다는 뉴스 프리데스크 공식 인스타, 오피셜 뉴스 프리데스크 그렇죠. 인스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뉴스 프리데스크 용 인스타입니다. 거의 관련된 것밖에 안 올라와요. 심태선님이 지난주에 분장실에 누워있는 데란 말을 해명해달라고. 해명할 거 없이 잘못 말했습니다 제가.
분장실에 앉아 있다는 말을 제가 누워 있다고. 예. 5981님이 다음 주 일요일에 큰집 제사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가기로 하셨대요. 아. 네. 좀 요즘 돌아다니기 좀 힘들죠. 그렇죠. 5인 이상 때문에. 아이고. 강민승님은 내일 제5공화국 보실 거래요. 내일 5.18이죠. 네. 신수기님, 요즘 자주 오시네요. 예전에 그러니까요. 한동안 안 오시다가 오늘도 다시. 출석하신다고. 네, 감사합니다. 패밀리 마중물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년의 날인가요? 그래요? 이사나님이 오늘 성년의 날인데 월드컵 등 2002년생 성인 되는 거 축하드립니다라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성년 날이 언젠가도 까마득하네요. 네. 맞죠? 네. 네. 저희가 잘 몰라서 뭐라고 하면 다 맞다고 박수치고 그래요. 네. 황인호님이 호주에서 라이브 시청하고 계시대요. 감사합니다. 호주에서. 네. 하이. 예. 이제 서로 또 인사를 나누시고. 네. 빛깔번쩍님. 오늘의 노래는 김희준님이 신청하셨죠. 이문세 붉은 노을 신청해 주셨고. 네. 들어드렸습니다. 김희준님의 그 나이대가 정말 의심스러워요. 몇 살이세요? 확실히? 이문세 씨 붉은 노을 예. 명곡이죠. 네. 명곡이긴 한데 예전에 뭐 중학생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뭐 시험 보고 오셨다, 뭐 기말고사 보셨다,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빌로바 TV님이 제 노래를 잊지 말아주세요 하셨어요. 한번 꼭 틀어주세요, 두목님. 신청곡 위원회 분들. 네. 끄떡끄떡 하셨습니다. 아이스님이 16살이라고. 네, 중3이라고. 그런데 이문세의 붉은 노을이라니 이런 레트로한 감성이. 네. 노땡스님이 홍콩이라고 항상 잘 시청하고 계시대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시청자분들이 뭔가 좀 주는 그 감동이 있어요. 이 시간에 시간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게. 닉 니커버커님, 빅뱅도 오래된 노래입니다. 붉은 노을 빅뱅. 이것도 한 10년 되지 않았습니까? 끌로의 비님이 오늘 아침 일찍부터 아버지가 심장 수술 받고 계시다고 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수술 끝나기를 기다리며 초조한 마음을 잊어보려고 프리데스크 시청 중이시라고. 수술 잘 끝나실 겁니다. 네.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같이.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라서 여러분은 안부가 좀 궁금해가지고 오래 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사막의 호랑이님이 요즘엔 유튜브로도 뉴스 볼 수 있냐며 어머니께서 충격받으셨대요. 네, 뉴스도 보실 수 있고 댓글로 남기실 수 있으니 어머니에게도 전파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MC들하고 이제 안부 인사도 나눌 수 있고. 네. 좋아요. 요즘. 어쩌다 가끔도 이걸 보는 거예요? 이 댓글 보시나요?라고 이렇게 가끔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보고 또 매 눈으로 캐치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쾌유를 든다고 같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닉 니커버커님이 근데 이건 뉴스가 아니라 예능이라고. 저희 예능인가요? 네, 아직 프리초 해석까지는 사실 약간 시사에 가깝고. 그럼요. 큐시트 산책부터는 정말 예능입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면 시사에 가까운 프리초 데스크 가볼까요? 네. 네, 오늘 프리초 대석에는 스트레이트 팀의 곽승규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지금 옆에서 계속 웃으면서 같이 너무 화기애애한. 그렇죠. 훈훈하죠. 훈훈하죠. 네. 수술 잘 되셨으면 좋겠고. 네. 안 그래도 저희가 8회 때 거의 작년에 정말 초창기 때 저 골방에서 둥그런 탁자랑 이렇게 아주 오붓하게 시작했을 때 모셨는데 이 새로운 스튜디오에 오니까 어떤가요? 역시 뭐든 잘 나가야 된다. 회사에서 돈을 아끼지 않고 밀어준다니 이 어려운 시대에 역시 여기는 너무 잘 나간다. 진짜요? 진짜 엄청나게 나는 맞아요? 하고 있어요 지금. 긴축 예산인데 여기는 돈을 아끼지 않는구나. 저희 최근에 격려상도 받았습니다. 네네. 이럴 때 자랑. 돈이 몰리네요. 네네. 바중물님이 부러운 게야 하셨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네. 이사나님이 곽승규 기자님 ESG 내용이 어려웠어요라고 하는데 그 어려운 내용 오늘 그러니까요. 함께 풀어볼 예정입니다. 요즘 좀 많이 들리는 말인데 일단 ESG가 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어려웠다고 하는데. ESG가
이제 영어 약자죠. 근데 영어는 이제 팀장님께서 너무 잘하시니까. 네? 네, 맡길게요. 예. 네. 이 영문학과 우리 팀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한번 네. 설명해 주시죠.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ESG 약자죠. 발음이 여기 좋습니다. 아닙니다. 네. 친근한 발음이죠. 여기 지금 자막으로도 소개가 돼 있는데 네. 앞자만 따서 ESG. 네. 강민승님도 여기 자막을 보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예요, 사실. 요즘에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사실 뭐 친환경적인 사업도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제 지배 구조 우리나라가 오너 리스크가 심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조금 자유로운 기업 네. 그런 걸 이제 ESG를 잘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이게 됩니다. 무슨 다른 신조어는 아니고 실제 유엔에서도 사용하는 공식 용어라면서요. 네, 이게 원래 2005년부터 나온 말인데 최근에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취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으면서 급격하게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단어만 보면 굉장히 좋은 말들인데 이게 쉽게 말해서 약간 착한 기업 이런 걸 뜻하는 건가요? ESG 기업이라고?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사실 이거 다 잘하는 기업은 진짜 착한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너 잘해 이렇게 착하고 칭찬하려고 만든 개념은 아니고 이걸 쓰는 사람들이 해외 투자자들이 주로 많이 쓰거든요. 투자자들. 왜 이걸 쓰냐? 예를 들어서 뭐 블랙록의 레리 핑크 이런 이게 9,600조를 굴리는 말도 안 되는 돈을 굴리는 이제 블랙록이라는 자산운용사인데 네. 이분들은 돈이 너무 많으니까 투자할 때 기업에 한 번에 거액을 넣으니까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개미처럼 이렇게 옮겨가면은 너무 이 거래 비용이 많이 그렇죠. 드니까 리스크가 적은 기업을 찾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도 적고 요즘에 환경이 나쁘면은 이제 탄소 배출세 뭐 이런 것도 내야 되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를 했을 때 이 기업이 좀 제대로 뭐 지배 구조도 문제가 있고 환경적으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 장기 투자하기에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남영유업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곤두박질 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오너 리스크 발생하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만든 게 ESG입니다. 천자가 틀렸다고 하는데요. 인바이로먼트. 아무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네. 인바이러먼트. 제가 영어 약한 죄송합니다. 그랬나요? 네. 최성태님, 정확하시다. 네, 예. 정확하게 지금 죄송합니다. 네, 네. 자막 오타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출발은 뭔가 좋은 기업 이런 거 착한 기업 이런 거 찾는다기보다는 일단은 투자에서 출발한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리스크가 제일 적은 기업이 착한 기업인 거죠. 찾아보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스트레이트 팀장 피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이 아이템을 하는 게 왜죠? 어려운 결정이었다. 일단 아까도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ESG가 너무 어렵잖아요. 단어가 일단 진입 장벽이 사실 있어요. 지금 에센스냐고. 뭐 MSG 얘기 나오고 막 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국내 초기 단계고에서 너무 좀 이른 거 아니냐, 좀 어렵지 않냐, 시청률이 좀 잘 안 나오면 어떨까 걱정하셨어요. 결과적으로 팀장님 말이 맞았습니다. 시청률? 너무 안 나와가지고 지금 가시방석에 있는 약간 많이 안 나왔습니까? 보통 대부분 좀 많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팀장님 말을 앞으로 잘 들어야겠다 이런 반성을 하는. 아니 근데 좀 어려운 아이템들이 이렇게 보면 쉽지가 않은데 근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네. 취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워낙 많이 나왔어요. 사실 지금 이 ESG라는 단어를 혹시 처음 듣는 분이 계시면 낯설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단어를 한번 듣고 나서 보시면 이제 엄청 많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언론에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또 언론에서 좀 이상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상업적으로. 네. 그래서 뭐 좀 취재를 하게 됐죠. 네. 사실은 곽순교 기자가 뭐 이상직 의원 의혹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ESG 경영과 관련된 구다리들은 취재를 많이 한 편이에요. 어떻게 사실은 보면. 계속 비슷한 걸 했었거든요. 지배구조 가습기 관련된. 살균제도 그렇고 그걸 이제 예전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뭐라고 할지 잘 이제 없던 게 이제 ESG라는 걸로 평가를 하는 거죠. 네. ESG가 사실 기본적으로 아까 투자자들이 만든 개념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주식하시는 분들은 ESG 펀드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취재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된 펀드랑 뭐 별 차이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거든요. 이제 펀드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기업 위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ESG라는 말이 들어가면 제가 너무 좀 순진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ESG 펀드라 그러면 ESG 정말 잘하는 기업들을 추려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제일 잘하는 기업에
제일 많이 투자하고 그렇죠.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아니 그래야지 그 ESG 그러니까요. 펀드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이름을 붙인 이름값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어보면은 그냥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니까 예. 거기도 ESG 펀드도 삼성전자에 제일 무조건 많이 투자하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카카오, 뭐 LG화학, 삼성, SDI 이게 거의 시가총액 순위랑 다르지 않아요. 그냥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하는 건데 ESG라고 붙인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시청 ESG라고 얘기하면?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네네. 그냥 원래 있던 펀드인데 이름을 바꿔서 그래서 금감원에서 얼마 전에 주의하라고 공문을 이제 금융회사에 보냈어요. 소비자의 오해를 살 행동을 하지 말라고. 네. 정의원님이 무늬만 ESG다. 심은정님은 ESG 펀드라고 하면 뭔가 있어 보인다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큰 것 같아요. 예. 왠지 투자하고 싶은 느낌? 그리고 리스트 보니까 제가 투자하는 거랑 똑같아요. KMH 펀드라고 해도 상관없네요. 그 정도라더라고요. 그냥 똑같습니다. 사막의 호랑이님이 시청률 따지지 말고 이사회에 도움되고 필요한 이슈들을 취재하고 방송해야 함 하시는데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팀장 입장에서 시청률도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되는데 이제 많이 안 보시면 저희가 좀 타격을 받으니까 또 팀장님 입장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희가 공영방송이니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민간 상업방송이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와, 심태선님이 속보 개그용으로 ESG 쓰면은 이상직이라. 재밌네요. 네. KK님이 우와! 곽승주 기자님이 나오고 계셨네요 하셨습니다. 이제 들어오셨군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느낌표가 몇 개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하셨는데요. 예. 네. 김민호 펀드 가자. 여러분 생각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언론사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이 ESG를 가지고 뭔가 약간 돈벌이 내지 장사에 나서고 있다,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게 좀 탁 눈길을 끌더라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이 사실을 알면 조금 충격을 받으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저 영상 잠깐 준비했으니까 보고 얘기 나눌게요. 4월 14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ESG 클럽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대체 ESG 클럽이 뭔지 찾아봤습니다. 1년간 매달 포럼을 열어 ESG를 공부하는 모임이란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좀 더 읽다 보면 특이한 문구가 눈에 띕니다. 이 모임에 가입하면 자신들이 주최하는 ESG 경영 대상 평가 심사비를 할인해준다고 돼 있습니다. ESG 클럽에 가입하면 일간 신문은 물론 자신들이 발간하는 월간지에도 기사를 실어준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신 연회비를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가격은 전화로 문의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봤습니다. ESG 포럼 관련돼서 문의드렸는데요. 그 비용이 전화로 문의라고 써 있어가지고요. ESG 클럽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ESG 클럽입니다. 네. 그 연회비가 2천만 원입니다. 연회비 2천만 원, 회원 모집 규모도 물었습니다. 이게 혹시 뭐 정원이 딱 있나요? 저희들 목표는 지금 100개 회사가 목표거든요. 회원 수가. 아마 5월 중순경이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의 목표대로라면 2천만 원씩 100개 회사, 그러니까 2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엔 매일경제신문 지면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도 ESG 클럽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로 ESG 클럽에 대해 문의를 해봤습니다. 혹시 이게 회원 자격? 회원이 이런 게 있나요? 이걸 지금 저희가 뭐 구상하기로 여러 가지 이렇게 혜택을 주고 그래서 기업분들한테 하려고 하는데 자격 그런 기준이 없는데요.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1조 미만은 1년에 1,000만 원이고 1조 이상은 2천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ESG 클럽 가입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경제와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등은 ESG 관련 포럼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ESG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언론사들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은 여기에 돈을 내고 참여하라는 사실상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엄청 시달립니다. 공문만 해도 엄청나게 와 있어요. 협찬 공문. 본인들이 원하는 액수만큼 안 해주고 아예 못한다는 내용을 전달을 하게 되면은 마치 두고 보자는 식의 뭐 반응도 있고요. 강탈이죠, 강탈. 네, 진짜 ESG를 둘러싼 이 치열한 경쟁이네요. 그렇기도 하고 꽃은 핀다님이 곽승규 기자님 덕분에 잘 봤는데 펀드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네.
다른 댓글로 언론사 시상 돈벌이다. 그러니까 프리데스크도 ESG 클럽 하자고 하셨는데. 저희도 뭔가 사업에 나서야 되나요? 네. 네, 트로피 만드는데 쓰는 돈이냐. 김정국님이 깡패 언론이다 이런 얘기하고 닉 니커버커님은 이 기회에 MBC도 노제필 클럽 하나 만들자고 추천하셨습니다. 네, 아니 뭐 이런 행사가 엄청 많네요. 몇 개 언론사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총 거예요? 23개인데요. 물론 23개요? 네, 굉장히 많죠. 오. 그리고 이제 물론 정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쨌든 제가 파악한 거 제일 심한 데가 이제 한경이랑 매경이라서 여기들 두 군데를 좀 중심적으로 했는데 한경 ESG 클럽 회비는 전화로 문의하라고 해서 했는데 제 귀를 의심했어요. 2천만 원이라고 하길래 와, 이게 진짜 뭐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네. 실제로 들으니까 2천만 원을 내고 근데 그러면 그다음 혜택이 있죠. 본인들이 주최하는 경영 대상에서 심사비를 할인해주고 그 다음에 일간지랑 월간지에 홍보 기사를 그 지면에 후원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청자 입장에서 구독자 입장에서 보면 독자 입장에서 보면 그 기사가 2천만 원을 준 대가로 난 홍보 기사인지 아닌지를 그니까요. 그렇죠. 거의 원래는 광고라면 광고를 표시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홍보비를 받고 기사를 써주는 거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사실 뭐 이거 언론의 윤리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심사비 할인 부분도 아니 이렇게 상을 출품하면서 심사비 내는 건 약간 저도 많이 듣는 약간 사기 업체 이런 느낌이잖아요. 좀 솔직히. 그것도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약간 보통 뭐 이렇게 거기잖아요. 심사위원 초대하고 뭐 상패 만드는데 그런 돈이 좀 아까우셨던 것 같은데 그런 돈 쓰면서 원래 이렇게 하는 거에 당연한 그렇죠. 일인데 아니 그거 하려면 그런 식으로 돈을 써야죠. 그러니까 사실. 본인 이름 걸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아드리안 훌님이 광고 효과가 좋나요? 라고 말씀하셨고. 네. 예. 이건 뭐 효과라기보다는 언론사 거기 기업이 아까 강탈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효과를 기대한다기보다 보복이 두렵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정유현님이 강매에 가깝던데 얘기하셨고 예. 꽃순핀더님 황당했다 황당했다고 시청하는 나도. 네. 파운드리님이 멍 때리면서 들으니까 다단계 같다고. 그런 느낌도 사실 그러게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한국경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ESG 경영 대상도 연다고 하잖아요. 이 후원이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도 행정안전부 여기 뭐 다른 시상식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상식도 정말 많이 하고요. 네. 환경 같은 경우 브랜드 대상도 있고 무슨 대상 많은데 하나 더 한 거죠. 얹은 거죠. 산업통상부나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는 뭐 돈을 이렇게 후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름을 빌려줘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되게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상 같잖아요. 근데 본인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름만 이렇게 후원하는 건데. 그런 이름을 빌려주는 절차는 따로 없나요? 뭐 신청하고 하면 나는 심사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심사비를 받는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심사비를 받고 하면 사실 문제가 되는 소지의 이제 행사인데 그런 거 모르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야구님이 돈 냄새 잘 맡는 경제지들이라고 이 시험 같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김정국님이 언론이 기사를 가지고 협박하면 깡패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영상에서도 강탈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뭐 잠깐 지적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좀 압박을 느낄 수 있잖아요. 기사를 쓰는데 기사를 자기의 안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는 언론사가 주최하는 행사에 심사비 내고 참가하라고 얘기까지 하면 그 자체가 그냥 곱게 들리진 않잖아요. 아니 대놓고 두고 보자 이런 식의 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명이 얘기했어요. 그런 거를 한두 명이 얘기한 게 아니라 기업의 관계자분들이 진짜 심하다. 근데 뭐 예전에도 이런 일이 없진 않았지만 있었지만 이제 ESG라는 게 유행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도가 지나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근데 ESG라는 이름과는 너무 안 맞는 행태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반대죠. ESG 경영을 얘기한다면 그 과정도 아름다워야 되고 결과물도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름만 들고 똑같이 그걸로 돈벌이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인 거고 사실은 이런 식의 기업 입장에서는 왜 이거를 들어주는 걸까요? 그 속내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당장에 기사가 이렇게 좀 잘못 나가면 안 된다는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언론사들이 평가까지 해요. 시상을 한다는 건 평가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평가를 이제 잘 못 받는 데는 또 이제 안 좋으니까 상을 받는 건 둘째치고 평가를 못 받을 거에 대한 또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오너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G가 ESG의 그 G가 정말 취약하거든요. 거버넌스, 지배구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기업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나중에
이게 밉보일까봐 그래서 이런 약간 말들 보험이구나. 보험공단. 예, 괜히 이게 우호 관계를 언론과 좀 맺고 싶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좀 밑밥을 깔아서 관계를 탄탄하게 해주면 나중에 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호적인 기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기사를 조금 줄이거나 적어도 좀 우리 입장을 좀 더 반영해달라 이렇게 하려면 그래도 관계를 잘 맺어야 되잖아요. 평소 때. 네. 그런 차원에서 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평가도 있다고 하셨는데 평가가 사실 별로 이제 신뢰성이 안 느껴질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떻게 이거 평가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평가가 굉장히 좀 사실 국내에도 몇몇 기업이 이게 평가 기관도 있고 나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일단은 뭐 되게 공신력 있는 어떤 통일된 기준이나 뭐 이런 건 없는 상황이고 네. 그 일단은 그 산업재해만 하나로 얘기 들자면 네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ESG 평가가 꼭 산업재해가 아니더라도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상식적으로 좋은 것만 제공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나한테 불리한 거는 싹 가리고 요것만 딱 네네네. 제출해도 된다면. 그래서 기업에서 발표하는 지속 가능 뭐 경영 보고서 이런 거 보면은 안 좋은 얘기는 거의 없고요.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잘 해결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말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평가사들도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언론사 기사를 모니터링을 꽤 열심히 합니다. 네. 그거는 열심히 해요. 네네네. 문제는 우리가 기사를 쓰는 게 극히 일부라는 거죠. 그렇죠. 산재가 1년에 뭐 사망자가 거의 900명 정도 되는데 아마 뉴스에 나오는 건 10%도 턱없이 못 미치거든요. 그렇죠. 한 네. 10분 정도 소개될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김명규 씨나 이선호 씨처럼 굉장히 그 고인 돌아가신 분들처럼 이슈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슷하게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통계상의 수치로만 존재하지 그 사람 하나의 삶이 기사화되지는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저희가 다 모르고 사실 지나가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그런 경우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평가를 하니 그게 어떻게 정확할 수 있을까요? 네. 아이고, 저 ESG 경영 내세우는 기업들이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실제 확인을 했거든요. 그 영상 잠깐 보고 오시죠. 먼저 불닭 볶음면을 히트시켰던 식품업계 강자 삼양식품. 지난해 오너 일가인 전인장 회장이 회사 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부인 김정수 총괄 사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한 말씀 그리고 두 사람은 대법원 판결 직후 거액의 퇴직금을 받고 회사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안 된 지난해 말 부인 김정수 사장이 회사로 슬그머니 복귀했습니다. 그러더니 올해 3월엔 회사에 신설된 ESG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횡령이라는 건 도둑질을 한 거잖아요. 진정한 ESG 경영과는 이제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 한 걸음 멀어지는 그냥 ESG 위원회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ESG 경영하고 있어. 그냥 그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홍보 영상을 만들고 ESG 경영 선언식까지 열었던 하나 금융지주. 그렇게 미래를 새로 쓰지 이렇게 실천하지 ESG. 최근 ESG 부회장직을 신설하고 그 자리에 하명주 부회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명주 부회장은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부실한 파생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도 받았는데 오히려 윤리 경영에 고용 평등까지 챙기는 ESG 총괄에 오른 겁니다. 야, 아니, 영상을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경영에서 물러난 심지어 횡령으로 물러난 사장이 ESG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 뭐 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지금 재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오히려 평가가 올랐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요. 네. 참 이게 상식적으로는 잘 안 맞는 것 그렇죠. 같아요. ESG라는 게 기본적으로 윤리의 개념인데 횡령으로 유죄를 받고 이게 또 그리고 퇴직급이랑 급여로 44억 원을 받고 물러난 지 1년 조금 넘어서 바로 이렇게 온 게 적절한가? 그래서 상당히 의문이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댓글을 좀 보니까 스트레이트 댓글을 좀 찾아보니까
유행 따라 입맛 따라 이름만 넣고 보는 MSG 경영. MSG. 그리고 ESG는 기업 홍보의 MSG다. 아. 우리는 ESG가 아니라 머니의 MSG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요즘 MSG 워너비가 유행이니까요. 많이 MSG 등장. MSG. 안 그래도 ESG보다는 MSG에 가깝다 이런 얘기 여기 댓글로도 좀 나와 있었거든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네, 닉 니커버커님이 라임 죽인다고. 댓글 수준이 그러게요. 센스가 정말 넘치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저는 ESG 경영을 그러면 잘하는 기업은 없나? 어디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ESG 잘한다. 사실 저도 국내 이게 사실 좀 ESG 자체는 좋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네네. 사실 근데 마치 ESG 전체가 사기처럼 보일까봐 좀 조심스러웠고 네. 국내 기업의 사례도 가능하면 많이 소개하고 싶었는데 이게 어려운 게 세 가지를 다 동시에 잘하는 곳을 찾기 너무 어렵고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현재로서는 물론 이 기업도 앞으로 계속 잘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해외 기업 중에 파타고니아가 좀 태생부터 약간 친환경을 그렇죠. 표방하고 나왔기 네. 때문에 잘 아시죠? 여기 외국에서 이제 또 우리나라보다 더 외국에서 유명한 브랜드니까. 그렇죠. 네네네. 근데 월스트리트 월가에선 파타고니아를 입는 게 굉장히 하나의 네네. 그 한동안 그걸 빼가지고 되게 말이 많았었잖아요. 국내에선 직구해도 못 구하더라고요. 너무. 네네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라고 저 들었는데 거기가 이제 친환경을 아예 처음부터 표방하면서 지배구조나 이런 사회공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사회공헌을 일회성으로 보도자료 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여기는 계속해서 그런 꾸준하게 이제 지구를 살리는 환경 캠페인을 하고 뭐 수익금의 1%씩은 계속해서 환경단체에 기부하고 이걸 수십 년 동안 하니까 진정성이 이제 느껴지는 그런 거고 국내 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풀무원? 있긴 있군요. 네네네. 예, 지배구조를 굉장히 투명하게 해서 그 오너가 물려가면서 아들이 아니라 사원 1호 자기가 채용할 때 뽑았던 1호 사원한테 경영권을 줬어요. 예.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풀무원 연두부 좋아하는데. 전 두부면. 두부면 맛있어요. 네. 친환경에서 좀 걸리는구나 마주물님이 얘기하셨고요. 네. 이런 게 사실 처음에도 그런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ESG가 굉장히 좋은 건데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좋다고 막 몰아세우면 다 사기극처럼 보일까 봐. 네네. 사실 그게 제일 걱정됐었어요. 네. 최근에 뭐 신세계 정영진 부회장이 쓰레기 줍는 거 막 올리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것도 ESG 경영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실 그 쓰레기 줍는 거가 나쁜 건 아니니까 그걸 다 뭐라고 막 하기는 그런데 ESG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ESG 경영을 하려면 쓰레기를 한번 줍는 게 아니라 그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재활용하고 그거를 뭐 재활용 산업을 하든가 그 쓰레기 자체를 줄이던가 폐기물을 다시 활용할 방법을 이제 경영적으로 해서 발표하는 게 사업화시키는 게 맞지 한 번 줍는 게 ESG 경영은 아니죠. 경영이라면 오너가 가서 쓰레기를 줍는 거를 보여주는 게 경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게 친환경적으로 아니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거를 수치로도 보여줘야 제대로 된 경영적인 거겠죠. 구조적으로 좀 제대로 해야 되고 산재를 줄일 수 있게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노동자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한다 이런 걸 제대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숨기거나 홍보용으로만 쓰려는 게 그런 움직임이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홍보용으로 쓰고 홍보를 대기업이 잘하니까 대기업이 ESG 점수도 높고 이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한성님이 정치인이 선거 때 국밥 먹는 거랑 똑같은 거다. 비슷합니다.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니라 진정한 ESG 경영을 맞습니다. 기대하며 또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인데 시청률이 안 나와가지고 안타까운. 오늘 그래도 좀 속 풀고 가셨죠?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한결 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도 팀장만 희생하면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능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유능이라고. 뉴스 플러스 예능해서 유능이라고 하시죠. 새로운 장르로 음악방송이기도 하면서 아까 제가 그 자막에 그 영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일부러 좀 해명하시죠. 일부러 좀 틀려놨는데 또 매눈으로 일부러 제가 프린터님들의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살짝 틀려놨는데 집단지성을 확인하기 또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또 알아맞혀 주시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놀랍네요. 아리둥절님이 마지막 질문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스펠링 왜 틀었냐고 바로 득달같이 물어보시네요. 그 사실은 그냥 틀렸어요. 제가 영어를 굉장히 잘했는데 이게 좀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스펠링 긴 거는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솔직해서 좋네요. 그래서 네. ESG를 제가 저희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심플하게 갑시다 우리는. 에그, 썰트, 골드. 어때요? 솔트, 에그, 솔트 솔트, 이거 솔트. 솔트라고 발음하니까? 네. 지금 두목님 이발하셨다고. 이발했죠. 네. 머리가 시원하시라고. 여름이니까, 시원하다고. 아무래도. 네. 여름이니까. 고표를 짧게 치셨네요. 이 투블럭으로 한번 하다 보니까 이게 좀만 길어도 잘라줘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6mm짜리. 아무튼 삐까번쩍님이 직접 타이핑한 거 아니냐는 지금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어디요? 저기 영화 제가 영화 했죠. 때. 네. 제가 실수했어요. 네. 인정했잖아요. 예. 계속 지금 묶고 계셔가지고. 지금 사마귀 호랑이님이 에그 솔트 나오니까 무슨 토스트 재료 정하냐고. 오, 성지영 기자님, 문동준님께서 이름 부르고 싶다고 하시네요. 문동준님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처음 오셨다고. 네, 반갑습니다. 자, 또 간만에 또 6시네 땡땡님께서 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네. 자, 뭐 ESG 경영 얘기했는데 오늘 첫 번째 퀴즈는 뭐냐면 그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이제 특별 근로감독을 이제 노동부가 하기로 했습니다. 착수했는데 그 최근에 이제 사망 사건이 2건 있었고, 그렇죠. 뭐 기사를 보니까 지난 한 2년 동안 6명 정도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한 20건 넘는 중대 재해가 발생을 했던 곳인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제 경영진에 대한 조사도 벌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대재해법이라고 그 그렇죠. 내년에 시행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경영진 처벌을 묻기에는 처벌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그 경영진을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 봐야겠죠. 자, 그다음에 그 백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백신 접종률을 좀 높이려고 정부가 여러 가지 그 이제 인센티브를 좀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항을 예를 들어 풀어준다거나, 백신을 맞은 맞은 분들한테는 아니면 영업 시간 제한을 조금 더 예외를 둔다거나 뭐 이런 그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섣불리 이제 이런 어떤 인센티브를 내놨다가 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백신의 접종률을 좀 비교하면서 이제 이런 걸 하나씩 내놓겠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그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1,000만 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잖아요. 네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소급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맞은 분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맞은 분들도 중증 이상의 어떤 그런 이상 반응이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늘 6명에 대해서 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그래요. 네, 오늘. 네. 어디에 신청하면 되는 거죠? 주소지 보건소에다가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저희 영상 기자는 다행히 아무 무탈하게 넘어가셨대요. 괜찮으시죠? 진통제 딱 먹고 잤더니 다행이다. 그냥 깔끔하게 면역력이 굉장히 높은 걸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김상현님이 라이브 처음 오셨대요. 신선하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새싹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어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영어 댓글도 좀 달아주십니다. 네. 아무튼 영어 댓글 달아주십니다 이러고 읽지는 않으시네요. 읽을 수가 없어요. 네. 외국인 그 early gamer I love you라고 일본 말로도 이렇게 또 달아주신 분들 계시고. 오케이 하셨어요. 자, 그 대만이 방역 모범국이잖아요. 그쵸. 모범국인데 최근에 그 확진자 수가 이제 세 자릿수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비상이 걸렸어요. 한 300명 넘게 나온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이제 마트, 약국 이런 데서 이제 사재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 소독제, 마스크 뭐 이런 사재기 하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백신 접종률이 한 1% 정도, 우리보다 좀 많이 낮습니다. 낮은데 사실 이제 코로나19랑 싸우는데 그 방역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백신 이 두 가지 축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건데 아무튼 뭐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고 베트남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그동안 방역 성과가 굉장히 좋았던 곳인데 이 두 나라에서도 그 확진자가 좀 밀고 있어가지고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오늘 그 저희 또 그 뉴스데스크의 간판 브랜드가 됐죠. 알고 보니. 우리 전주롱 기자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주말에 그 텍스트 형식으로도 이제 전주롱 기자가 이 팩트 체크 기사를 쓰거든요.
뭐죠 한강 그 대학생 사건 관련해 가지고 썼는데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니까. 네. 자 오늘 할 거는 뭐냐면 네. 그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가게 점원들을 폭행했는데 그렇죠. 결국 네. 수사 당국이 이제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처벌을 못 하게 됐잖아요. 네. 사실은. 그쪽에서 이제 면책 특권을 그렇죠. 면책 특권을 행사하겠다. 이제 쓴다는 거니까. 네네. 근데 이게 과연 이 면책 특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를 한번 따져봤어요.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 네, 궁금하죠.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댓글로도 뭐 아니 네. 그러면 사람을 죽여도 그럼 면책 특권이 되나? 뭐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실제로 살인죄까지도 사실 면책 특권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그래요? 192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비엔나 협약에 근거한 건데,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그 나라에 포기를 하면 당연히 이제 면책 특권을 쓸 수가 없는 건데. 네네. 공교롭게도 그동안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주재원 뭐죠? 그 한국에 있는 공관원들, 외국 공관원들의 어떤 범죄가 69건이었는데 처벌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면책 특권을 다 대부분 포기하지 다 않고 행사를 한 대부분 거군요.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뭐 구제받을 수 있느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민사소송 같은 거를. 근데 문제는 그 소송을 제기해도 한국에 재산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네네. 오늘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요. 네, 지금 여기까지. 4초 남았습니다. 네. 심은정님이 외교관 당사자도 아니고 가족들이 왜 필요하냐 이해 안 된다고. 그렇죠. 하죠. 근데 다 그게 해당이 된다고 그래요. 비엔나 협약에. 네. 자 포터 해리님께서 Time to say goodbye라고 해주셔가지고 자,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본방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